우울증, 이게 그냥 기분이 좀 안 좋은 거랑은 어떻게 다를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조성우 정신과 의사님의 통찰을 바탕으로 그 깊은 내면의 목소리는 어떤지, 또 회복의 길은 어디에 있는지 한번 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연락 오는 게 너무 싫었다? 사실 우울증이라는 게요, 우리가 미처 알아채지 못하는 사이에 정말 가장 가까운 사람한테도 찾아올 수 있거든요. 한 개인의 이야기로 한번 시작해 볼게요. 자, 그럼 우리가 맨날 우울해 이러잖아요. 이 우울한 기분이랑 진짜 병으로서의 우울증은 뭐가 다를까요? 잠깐 내렸다 그치는 소나기 같은 감정은 우울감일 수 있어요. 근데요, 한 달 넘게 계속되는 긴 장마처럼 내 삶 전체를 그냥 다 적셔버린다? 그러면 그건 우울증일 수 있는 거죠. 일상생활 자체가 그냥 무너져 내리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오늘은 크게 네 단계로 우울증을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먼저 우울증을 겪을 때 나타나는 네 가지 내면의 목소리를 들어볼 거고요. 그 다음엔 회복을 위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지 그 작은 첫걸음을 알아보고 또 전문적인 도움은 어떤 게 있는지 살펴볼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다시 찾을 수 있는 그 활기찬 삶에 대한 희망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순서입니다. 우울증의 신호. 대체 어떻게 알아챌 수 있을까요? 바로 네 가지 뚜렷한 목소리를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해요. 이 생각과 말의 패턴을 이해하는 게 모든 것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목소리는 바로 사회적 고립입니다. 사람 만나는 게 부담스럽다, 그냥 혼자 있고 싶다. 이게 단순히 그냥 좀 조용히 있고 싶다 이런 마음을 넘어서는 거예요. 마치 눈에 보이지 않는 투명한 벽을 딱 치는 것처럼 가족을 포함해서 모든 사람한테서 멀어지려는 아주 깊은 욕구에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화나 문자도 다 피하고 당연히 모임도 안 나가게 되죠.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를 부정적으로 볼까 봐 너무 두렵거든요. 심지어 길을 걷다가 그냥 낯선 사람이 쓱 쳐다보기만 해도 저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보나 하면서 괴로워하는 거예요. 실제로는 아무런 근거가 없는데도 말이죠. 자, 이렇게 사람들에게서 멀어지고 나면 두 번째 목소리가 들려옵니다. 바로 세상의 모든 즐거움으로부터 멀어지는 무쾌감인데요. 만사가 귀찮다. 아무것도 재미가 없다. 말 그대로 어떤 것에서도 즐거움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상태가 되는 거죠.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울증이라는 게 단순히 기분을 좀 가라앉게 만드는 수준이 아니라는 거예요. 즐거움을 느끼는 능력 자체를 그냥 빼앗아 가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삶이 온통 잿빛으로 변하는 겁니다.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재미있는 영상을 보는 그 행동은 남아있을 수 있어요. 근데 거기서 오는 즐겁다는 감정은 싹 사라져버리는 거죠. 세 번째 목소리는요.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탓하는 죄책감입니다. 다 내 탓이야. 내가 문제야. 자기가 어떻게 할 수 없는 통제 밖에 있는 일까지도 전부 다 이거 내 탓이야 라고 돌리는 아주 무거운 책임감에 늪에 빠져버리는 겁니다. 이건 그냥 겸손한 거랑은 차원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명백하게 내가 사기를 당해서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도 내가 부족해서 당한 거야 라면서 자기를 탓하는 거죠. 모든 부정적인 결과를 자기 개인의 실패로 여기는 일종의 생각의 오류, 즉 인지적 왜곡인 셈입니다. 자, 모든 게 다 내 탓이라고 여기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될까요? 네 번째 목소리인 깊은 비관주의에 이르게 됩니다. 내 인생은 망했어. 앞으로 나아질 건 아무것도 없어. 과거, 현재는 물론이고요. 앞으로 다가올 미래까지 온통 절망적으로만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정말 무서운 게요. 이런 관점 자체가 변화를 시도하려는 의지 자체를 꺾어버린다는 거예요. 어차피 해봤자 안 될 텐데 뭐하러 해?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지배하니까 어떤 노력을 하려고 해도 시작부터 헛된 것처럼 느껴지게 만드는 거죠. 자,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 네 가지 목소리를 듣는 것 정말 고통스러운 일이죠. 하지만 이게 바로 가장 중요한 첫 단계입니다. 그럼 이 목소리들에 우리는 어떻게 응답해야 할까요? 다행히 회복은 무슨 거창한 계획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작은 첫걸음에서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그 방법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첫걸음은 아주 간단한 대화가 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면 왜? 라고 묻지 않는 거예요. 왜 그래? 뭐가 힘들어? 이런 질문들이요. 왜냐하면 정작 당사자도 자기 감정이 왜 이런지 모르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목표는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들어주면서 안전하게 감정을 쏟아낼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주고 나 여기 네 곁에 있어 라는 확신을 주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핵심, 바로 아주 작은 일상을 되찾는 겁니다. 우울증이 일상을 와르르 무너뜨렸다면 우리는 정말 가장 기본적인 행동부터 하나씩 다시 쌓아 올려야 해요. 마치 벽돌을 하나하나 다시 놓는 그런 마음으로요. 양치하기, 세수하기, 샤워하기. 이런 너무나 사소해 보이는 행동 하나하나가 바로 오늘의 작은 성공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작은 성공들이 모여서 나도 무언가 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내가 나 자신을 돌보고 있구나라는 감각을 서서히 되찾게 해주는 거죠. 이게 바로 통제감과 자기 가치를 다시 세우는 과정입니다. 자, 이렇게 일상에서 노력하는 것도 정말 중요하지만 때로는 전문가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회복의 여정에 든든한 동반자가 되어주거든요. 그럼 어떤 치료 방법들이 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진단을 받고 나면 크게 3가지 치료법을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첫째, 약물 치료. 이건 마치 깊은 늪에 빠진 사람한테 밧줄을 던져주는 것과 같아요. 일단 그 무기력에서 빠져나와서 다음 단계를 시도할 힘을 주는 거죠. 둘째는 비약물 치료인데요. 자기장 같은 걸로 뇌의 특정 부위를 자극해서 뇌의 활성을 조절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심리치료. 이건 일종의 마음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내 감정을 표현하고 잘못된 생각의 패턴을 바꾸는 법을 배우면서 스스로 마음을 지킬 힘을 기르는 거죠. 자, 이 모든 노력의 끝에는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치료와 회복이 우리를 이끌어가는 궁극적인 목표, 바로 우리가 다시 찾을 수 있는 그 활기찬 삶에 대해 이야기하면서 마무리해볼까 합니다. 치료의 목표는요, 단순히 슬프지 않은 상태로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그보다 더 나아가서 내가 원하는 걸 하면서 기쁨도 경험하고 활기차고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회복하는 것. 그게 진짜 목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 우리 각자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 혹은 주변 사람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아주 작은 한 걸음은 무엇일까요? 이 질문에 대한 답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기억하세요. 회복은 목적지가 아니라 여정이고요. 그 시작은 바로 지금 내딛는 이 작은 한 걸음이니까요.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혹시 주변에 힘들어하는 분이 있다면 이 내용을 조용히 공유해주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정말 큰 변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